반갑습니다. 저희 상어 스포츠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정보로 신세계를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입스위치 타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근 경기력이 불안정합니다. 에버턴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고 토트넘에게 0대1로 패하며 공격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전반전 득점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반전에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초반 득점력 저하가 뚜렷합니다. 전력 누수도 심각하다. 마운트, 마이누, 쇼, 마르티네스, 아마드 등이 이탈했으나 에릭센과 우가르테가 복귀하며 중원에서 안정감을 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호일룬과 저크지가 여전히 리그에서 무득점이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조율 아래 측면 공격을 활용하는 전략이지만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입스위치 강등권 탈출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력은 하락세입니다. 토트넘전, 리버풀전에서 연이어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하며 승점을 따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10점의 승점을 원정에서 획득했으며 이는 홈보다 원정에서 더 견고한 경기를 펼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부상 악재도 큽니다. 주력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와 카유스테가 빠지며 번스도 시즌 아웃입니다. 하지만 3위 스즈모딕스와 샘모시의 복귀로 중원에서 어느 정도 보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메뉴 출신 악셀 튀앙제베가 징계에서 복귀해 수비진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필로진과 델랍이 핵심 역할을 맡아 맨유의 압박이 약할 경우 빠른 역습을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메뉴가 홈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경기력 저조로 인해 압도적인 승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스위치는 원정 경기에서 실리 축구를 펼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어 다득점보다는 한 골 차 접전이 예상됩니다. 메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나 핸디캡에서는 무승부 가능성이 있으며 오버 배팅이 유력합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 노팅엄 포레스트 대 아스널. 노팅엄 최근 경기력이 불안정하다. 뉴캐슬전에서 11분 만에 4실점을 허용하며 수비가 붕괴됐고 풀럼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브라이튼을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두는 등 강팀을 상대로도 화력을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깁스 화이트와 허드슨 오도이가 공격의 핵심이며 최근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경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크리스 우드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중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할 경우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누 감독이 아스널을 상대로 웨스트햄이 사용했던 500 전술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널 웨스트햄전에서 패배하며 리그 우승 경쟁에서 밀렸고 주전들의 줄부상까지 겹치며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카, 마르티넬리, 하베르츠, 토미아스, 제주스가 모두 이탈하며 공격 옵션이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메리노가 공격 라인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웨스트햄전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은하네리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는 웨데가르드와 파티가 경기 운영을 조율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적으로는 살리바와 가브리엘이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웨스트햄전에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노팅엄이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스널이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공격진의 전력 공백으로 인해 다득점 경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팅엄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웨스트햄전에서 아스널이 고전했던 수비 블록 전술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널이 선제골을 넣느냐에 따라 경기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실점을 허용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의 경기 운영 능력을 고려했을 때 한 골 차 승리가 유력하며 언더 배팅이 적절합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 토트넘 호스퍼 대 맨체스터 시티. 토트넘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입스위치를 4대1로 대파하며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의 공격력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제임스 매디슨의 복귀가 중원 컨트롤을 안정화하며 공격 전개가 원활해진 점이 긍정적입니다. 홈에서는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력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키 반더벤, 로메로, 히샬리송 등 핵심 선수들의 이탈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토트넘은 빠른 역습과 측면 공략을 통해 맨시티의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과 클루셉스키의 돌파력, 매디슨의 키패스가 공격의 핵심이 될 전망이며 중원에서 벤탄쿠르와 사르의 수비적 역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기록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전 리버풀전에서는 공격의 단조로움과 중원 장악력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핵심 공격수 홀란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로드리, 아칸지도 부상으로 빠져있다. 로드리의 부재는 경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 경기에서 맨시티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점유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운영을 지속할 것이지만 토트넘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도쿠와 실바의 측면 돌파가 필요하며 케빈 더 브라위너의 폼 회복 여부도 중요합니다. 수비에서는 디아스와 그바르디올이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토트넘의 속도전과 강한 압박을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토트넘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최근 부진한 경기력과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맨시티가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토트넘의 빠른 역습이 위협적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며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난타전 끝에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오버 배팅이 유효합니다. 네 번째 경기 분석. 유벤투스 대 엠폴리. 유벤투스 챔피언스 리그에서 PSV에 패했지만 리그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칼리아리를 1대0으로 제압하며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비진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라인업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공격에서는 블라호비치가 최근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폼을 끌어올렸지만 콜로 무아니도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맥케니와 쿠프메이너스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측면에서는 캄비아소와 웨아가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을 지원할 전망이다. 문제는 수비 라인의 조직력입니다. 브레머, 칼루루, 카발 등이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높아 대체 자원들이 가동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엠폴리 최근 7경기에서 1무 6패로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탈란타전 0대5, 우디네세전 0대3 패배 등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더욱이 공격에서도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골만 기록하며 득점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포메이션은 3-5-2가 예상됩니다. 최전방에서는 카카세와 에스포지토가 공격을 책임지겠지만 중원의 창의성이 부족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진은 젤라, 그라시, 말레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수비진에서는 비티와 이스마일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들이 빠진다면 더욱 불안한 수비력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키퍼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베스트리는 직전 경기에서 5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고 이번 경기에서는 바스케스가 선발 기회를 받을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벤투스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엠폴리는 수비진의 부상과 공격진의 무기력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도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유벤투스의 공격이 다소 단조롭지만 상대의 허술한 수비를 고려하면 멀티 득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벤투스 역시 공격에서 폭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언더 배팅이 유력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 분석. 스타드 브리오신 대 파리 생제르맹. 스타드 브리오신 리그 성적으로는 PSG와 비교할 수 없지만 최근 컵 대회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5일 전 쿠프 드 프랑스에서 니스를 2대1로 꺾으며 저항력을 입증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그랑비를 6대2로 대파했지만 리그에서는 경기력이 들쭉날쭉합니다. 포백 시스템을 유지하며 디아카비와 고미스가 최전방을 책임지고 자카리안과 요베가 중원에서 조율을 맡았습니다. 수비는 부덴과 앙구아가 중심을 잡지만 PSG의 강한 공격력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 경기력 상승폭이 크며 PSG가 로테이션을 가동할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저항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PSG 최근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옹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고 브레스트전에서는 7대0 대승을 기록하며 득점력이 정점에 올라 있습니다. 바르콜라, 덴벨레, 크바라츠엘리아가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베스와 비티냐가 중원을 구성하고 마르키뇨스와 누노 멘데스가 수비를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상 변수로 자이르 에메리와 은바에가 결장하지만 PSG의 스쿼드를 고려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 PSG의 확실한 우위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브리오신이 최근 니스를 잡으며 저력을 보였지만 PSG와의 클래스 차이는 극명합니다. 홈 이점을 활용해 강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지만 PSG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PSG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다득점 양상을 만들 가능성이 크며 3.5오버 배팅이 유효합니다.
6번째 경기 분석. 리버풀 대 뉴캐슬.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며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에서 17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의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살라 역시 리그 26호 골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평균 2.5골을 기록하며 단 3경기만 제외하고 모두 2골 이상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반 다이크와 코나테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알리송의 선방 능력이 더해져 수비 안정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잦아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며 후반 체력 저하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의 빠른 역습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뉴캐슬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4대3으로 승리했으나 3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9실점을 기록하며 뒷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리그 19호골을 기록하며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윌록과 기마랑이스가 중원에서 버티고 있지만 조엘린톤의 부재로 압박력이 감소한 점이 아쉽습니다. 뉴캐슬은 빠른 전환을 통해 리버풀의 측면 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으며 고든과 이삭의 돌파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트리피어의 크로스 역시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부상 공백이 큽니다. 라셀레스와 보트만이 빠지며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어 리버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리버풀 승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리버풀이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뉴캐슬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캐슬의 수비진 붕괴로 인해 리버풀이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지만 뉴캐슬의 공격진 역시 한 방이 있어 무득점으로 끝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삭과 트리피어의 크로스 플레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만큼 리버풀의 한 골 차 승리가 유력합니다. 7번째 경기 분석. 레알 소시에다드 대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최근 경기력이 상승세다.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특히 레가네스를 3대0으로 대파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공백이 큽니다. 파체코, 트라오레, 아구에르드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주벨디아가 징계에서 복귀하지만 짜임새 있는 수비를 유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원에서는 쿠보 타케우사와 올라사가스티가 중심을 잡을 예정이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강한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전방에서는 오야르사발이 핵심 역할을 맡겠지만 마드리드의 수비 블록을 뚫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빠른 전환 플레이가 중요하며 쿠보의 창의적인 패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기 운영상 수비 안정성을 우선할 가능성이 크기에 득점 기회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리그, 챔피언스리그, 코파델 레이까지 3개 대회를 병행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력은 꾸준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골문에서 루닌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쿠르투아가 여전히 부상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로테이션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에서는 카르바알과 밀리탕이 결장하지만 바스케스와 루디거가 중심을 잡아줄 전망입니다. 공격진은 강력합니다. 벨링엄이 컵 대회에서는 징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비니시우스, 음바페, 로드리고의 조합이 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벨링엄이 연계 플레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마드리드의 공격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변수는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부터 강하게 밀어붙일지 여부입니다. 컵 대회 특성상 원정 1차전에서는 무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후반까지 신중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하지만 레알 소시에다드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경기력과 마드리드의 원정 운영 스타일을 고려하면 신중한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을 지배하며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득점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언더 배팅도 고려할 만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